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6분의 패널과 오늘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다음 달 25일에 결정이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시동이 걸린 거죠. 제일 먼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범계 의원을 오늘 뉴스와이드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말씀 인사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MBN 네. 뉴스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 박범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출마하는 거지 된 건 아니시죠 아직? 이렇게 가면 되겠다는 거죠 이제? 될 것 같은 될 느낌. 것 같아요? 글쎄요. 오늘 당대표 후보니까 어떻게 미니 청문회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응신소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한 박범계 의원의 요즘 고민은 무엇일지 또 궁금한 것들 자유롭게 여쭤보시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쭤볼게요. 당 대변인 하셨고 수석 대변인. 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석 대변인 하셨고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또 법사위 간사가 자리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최고위원도 했다고 좀. 최고위원. 예. 그리고 그래봤자 재선이신데 뭐. 그래봤자. 예? 재선에 그래봤자가 아니라 정말 재선 의원치고는 활발하셨네요. 활동들이. 제가 2002년에 이제 판사 그만두고 네. 노무현 후보님 도와드리러 간 이후로 네. 정치 역정을 생각하면 한 16년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선수는 한 재선밖에 안 되지만 예.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 입법, 사법부, 행정부 3부를 아마 경험했던 의원님들은 거의 전혀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 당대표는 대표하는 거지 군림하거나 통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제가 대표할 부분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당권 도전을 선언한 박범계 의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혁신 리더십을 외치며 나오셨는데 우후죽순 당대표 출마 선언, 친문 후보 단일화 할 건지 아니면 다 끝까지 갈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박범계 의원도 여기 회원이신데 부엉이 모임 이게 왜 모이는 건지 뭐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이 지금 이게 이제 확실하게 규명이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불신 받는 사법부의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해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전대 이해찬 의원, 김부겸 장관 등 정말 내로라는 선배들이 다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후배가 그렇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노라 하는 경력으로 선수로 한다면은 뭐하러 전당대회를 엽니까? 또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50대 중반이요. 저 그러니까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네. 50대 중반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부역강하게 일할 나이대고요. 그렇죠. 네, 제가 충청권 의원이고 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회의원은 재선이지만 입법행정 사법의 경험들을 갖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표할 부분이 있다. 민주당의 새로운 길은 제가 대표하는 그 부분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 한국당이 맡기로 했죠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걱정할 일 없을까요? 권성동 위원장 같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지만 현실적인 조건에서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을 가져오는 이상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으로 아마 양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널들 질문 이제 답변을 좀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분도 재선 의원 출신이시라요. 차명진 전 의원. 유명한 분이죠. 예. 하나 여쭤볼게요. 그 수석 대변인 하셨더랬죠? 예. 이 정당의 수석 대변인 제도가 제일 먼저 도입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알아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 도입했어요. 그렇습니다. 선배님이십니까? 네. 질문하시죠. 예, 저희 당 대표가 수석 대변인을 3명을 임명했더라고요. 제 자존심이 상해서 네네네. 제가 자칭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제도화 됐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범계예요. 앞에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뿜어내는 수가 있어요.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빨리.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딱 6년 국회의원 했거든요. 근데 네. 박범계 의원님도 딱 6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아마 저하고 생각이 같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요 그림 설명 한번 보세요. 뭐 편하게 하시라고. 이 부엉이 모임 있죠. 네네네. 이 부엉이 모임이 목적이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하도록 지지 지원하기 위한 의원들 모임이라고 그러대요. 국정 수행이 아니고 부엉이 모임이 최초로 탄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민주당에 계실 때 그때 여러 가지 위기 요소, 분열 요소가 많았는데 그분을 지켜드리자. 그러니까 집권하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해산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언제 해산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출범하시고 한 1년 동안 계속 유지됐네요, 그죠? 네, 모임은 네. 뭐 친목 모임으로. 근데 하여튼 제가 그러면 이제 앵커께서 저를 째려보셔가지고 빨리 얘기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은 MB가 되고 예. 대통령 되고 MB의 국정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예. 그 전에 만들었던 의원 모임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예. 국가발전연구원인가 예. 그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문제인식이 없었는데 솔직히 딱 떨어져 놓고 보니까 네네. 야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업무를 수행을 지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했던 역할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MB 돌격대밖에 못 했더라고요. 네네. 누가 당대표 출마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의 2분 지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니까, 네. 질문이. 그런 과연 국회의원이 예. 이 그림 설명할게요, 그러면. 네네. 아까도 국회의원이 했는데. 이 부엉이 모임이 여의도를 지켜야지 이제 알겠어요. 예. 청와대를 지키면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이게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답변 근데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그걸 전혀 부끄럼 없이 했는데 네네. 지금 부엉이 모임 하셨던 분들도 그거 네. 부끄럼 없이 하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이 여의도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찌됐든 부엉이 모임이 집권 이후에 소위 이제 패권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국민들로부터 있었고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통 크게 해산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견제와 어떤 협력을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견제보다는 협력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 차명진 의원님의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의 일리가 있지만 과거에 그 참여정부를 경험했던 저희들로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특히 초기의 국정수행을 원활히 좀 도와드리고 조화 속의 협조를 이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것이 분열에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데 더 튼튼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1년 만에 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 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당대표도 또 그런 목적으로 출마하신다고 그러대? 아니죠.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우리 당의 1호 문재인 당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잘 지지하기 위해서 출마하신다고 그러대? 그것은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아까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협조의 관계가 있지만 당의 대표로서는 당의 1호 당원이라 할 수 있는 수석 당원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과의 협조 관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저는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제1야당 비대위원장 뜻이 있으십니다. 자천이시라고 그러던데. 예, 자천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예. 박봉계 의원님 오랜만에 뵈어서 진짜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경선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민스러운 건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당은 사라지고 대통령만 남아 계신 것 같다. 이런 예. 자주 섞인 이제 비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1년 동안 높은 정당 지지율이나 지난 6월 지방선거의 승리 같은 경우도 당의 자력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좀 아킬레스건 같은 문제일 것 같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극복할 좀 대안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왜 그게 박범계 후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께 MBN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종욱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당의 열렬한 지지 당원님들 중에 상당 부분이 대통령님만 보이고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찌됐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추미애 대표를 정점으로 한 민주당의 의미, 존재 의미는 상당히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인기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 압승의 원인이라고 대통령도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만 역시 대통령께서 너무 빛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역할이라는 게 조금 덜 보였는데 더 분발하라는 의미, 민주당이 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집권 정당으로서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우리 김종욱 교수님의 지적이라고 보고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지 중심의 민주당 그리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그러한 과거에 제가 1년 지켜봤던 민주당의 모습은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모든 정당이 다 그런데요. 그래서 당을 완전하게 정책 정당, 싱크탱크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성찬이 아니라 메시지의 과잉이 아니라 건전한 어떤 대응책, 대안을 만들어드리는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그러한 민주당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영주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박 의원님 환영합니다. 출마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리고 실제로 보면은 정말 그 연배나 경험이나 또 오히려 혁신을 내세우는 만큼 내용과 변화에 있어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의원님을 믿고요. 지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것처럼 새로운 당대표가 가지는 어떤 실력과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 박 의원님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경험들이나 내용들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어떤 그 정당,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의 어떤 일정한 어떤 일방적인 지시의 어떤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당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새로운 말하자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민생이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젊은 세대로서의 어떤 당의 몸에 이니셔티브를 지어가야 되는데 당이 주도권을 좀 더 질 수 있는 대통령의 뜻과 철학을 같이 하면서도 조금 더 당의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민생에 가져갈 수 있는 의원님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영주 의원님 지적처럼 당이 대통령의 거수기라든지 또는 청와대 출장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틀림없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봐온 당의 모습은 메시지의 과잉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당대표를 위시해서 원내 대변인까지 메시지 과잉만 있고 아주 심도 깊은 어떤 정책적 대안이 없습니다. 당청 간의 관계는 지향은 같이 하지만 그러나 접근을 달리하는 당만의 어떤 고유한 정책을 깊이 있게 전략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제시하고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당청 간의 건강한 조화와 협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노희 변호사님 이제 네, 질문해 저도 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 출신인데요. 같은 수석 대변인으로서. 예전에 자주 뵀었죠. 네네.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예전에 그 국회 활동 하실 때 보면 상당히 좀 점잖고. 제가요? 네, 처음에 초창기 때. 그래서 역시 판사 출신이라 좀 점잖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난번 국감 때 하고 또 이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사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전투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당대표 이제 나오시는 것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했을 때 본인이 앞으로 어떤 식의 당대표가 되고 싶다 내지는 차별성은 무엇이다 혹은 단점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단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 의원이라는 것이 아마 단점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혁신을 얘기하고 제 경력, 유능함을 강조해도 국회라는 게 선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만의 장점이나 제가 내세우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유능한 공정성입니다. 제가 스스로 저를 유능하다고 얘기하면은 진짜 그것은 너무 과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객관적으로 저의 그 경력과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평가를 해본다면 저에게 유능함이라는 어떤 점수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과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천 룰을 예측 가능하도록 총선 1년 전에 완성하고 적어도 총선 4개월 전에 정무적 요소를 배제한 공천이 완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거론되는 후보님들 중에 누가 가장 공정하다고 보여집니까? 공정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적어도 많은 당원들이 박범계라고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공정성. 예. 개인적으로 뭐 단점이나 약점 이런 건 없으신가 봐요. 재선 의원이 약점이고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신체적인 거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갑자기 신체는 개인적인 목 뒤에 점이 있다든지 그런 거. 김영준 아, 제가 넘어가는 게 들어올 때 낫겠네. 보니까 저보다 키가 작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강당 위원으로 가겠습니다.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귀엽다고 다들 그러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좋네요. 질문. 그 8.15, 25일 전당대회의 되게 핵심 변수는 저는 언론인 입장에서 볼 때 소위 문심, 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개적으로 경선에 개입하지는 않으실 거로 생각하지만 그 문 대통령의 문심이 과연 어디에 실렸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그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몇 개만 물어볼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도 이제 뭐 참여정부 때 청와대 출입을 했었는데 근데 첫해 법무비서관을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이 비서관 6개월하고 법무비서관 네, 6개월. 법무비서관. 네. 근데 그때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대통령님, 네,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시죠. 네, 그런 기억이 남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문심이 실렸느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뭐 지금 질문이 이상하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예.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리더의 어떤 덕목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유능하고 겸손하고 도덕성을 이걸 강조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거론되는 당권 주자가 한 10여 명 되는데 네. 이런 것도 좀 문심에 상당히 반영될 수 있다라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아, 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심이 가장 실릴 수 있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를 그걸 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오히려 문심은 저는 평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심은 평정심이다. 예.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문이 현답이다. 평정심.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정치부 기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유능과 겸손, 의문이 도덕성 이런 측면이 사실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어떤 리더의 덕목에 해당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박 의원님은 어느 정도 문심을 얻을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2년 차에 청와대 식구들에게 강조한 세 가지 예. 지금 요구사항이거든요. 다 필요한 부분이고, 유능하다는 건 제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겸손하다. 그건 국민들께서 평가할 문제고요. 도덕성, 그것도 역시 지금까지 뭐 특별히 뭐 도덕적 문제 제기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별 스캔들 없이. 다른 주자들보다 저기, 질문 마무리 이제. 종합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유, 저 그렇게 김광동 의원님 그렇게 지금 문심은 평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손가락 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어요, 다 그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요. 우리 후보님들 다. 근데 저는 출마 선언 제일 먼저 한 건 용기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치권에서 선수가 재선인 거는 조금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점은 제가 아까 인정했고요. 인정했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예, 됐습니다. 정혜진 변호사로 갑니다. 네, 저는 의원님이 네.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은 승부사적 기질을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안정된 그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무모하게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뭐 돌이켜 보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예, 예. 그다음에 또 재선이심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신 것도 네.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시고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부를 거친 유일한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친정은 법원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법원이 사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전에 법원의 위기는 외부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내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더 큰 위기일 수 있다라고 예, 지당하신 생각하는데 말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사개특위 간사도 하시면서 아주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시고 예. 아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 대처하고 계신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네.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네. 좀 현 상황은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원 사법부 최대 위기고요. 이 사태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이 사태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그 이면의 사법농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골 탈퇴, 환골이라는 거 아시죠? 환골 탈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금 대응 방법은 칼날을 걷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법원을 놓고 볼 때 고등부장 이상과 이하로 나눌 수 있는데 고등부장 이상은 이 사건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하는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법원 식구들을 양쪽을 다 설득을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예.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저 그림을 차명진 전 의원이 그려놓으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지금 그리신 거예요? 아니 이제 여기 왔으니까 아니 머리가 저기 뭡니까? 네. 환영하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 바쁨게 잘 되시라고 그려드린 거예요. 예. 뭐 고맙습니다. 고민거리 있으시면 해답을 구하고 가시죠. 뭐. 품계는 뭐예요, 근데 품계가? 제가 뽑는다고. 뿜는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 최순실 청문회 국정농단 때 네. 그 청문회 때 제가 하도 기가 막힌 일이 있어가지고 뿜었더니만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장재원 의원 질문에 재밌어서 아니 사회 예측을 보시다가. 그럴 것이다. 장 의원님이 그럴 것이다라고 딱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제 예측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길래 그냥 아이고 저기 참. 보이시죠? 증인과 참고인들 모두 당황한.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지금까지 박범계였습니다. 어떻든 싫지 않은 별명인 모양이네. 예, 뭐 그걸로 지금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아니, 차명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니 그 본인의 그 성격이 예.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권위적이고 감추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그러진 걸 보여준 않습니다. 거라서 그러진 그 않습니다. 측면에서 좋은 거예요. 예. 예. 의도한 건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뭐 하나 궁금한 거 뭐 질문할 거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요 예. 고민거리 하나. 고민거리요. 예. 아이 여기서 뭐 대단한 분, 뭐 편을 들으시니까 예. 해답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저 김영주 의원님이 보시기에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 구도가 어떻게 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뭐 제가 아직까지 저한테 유리하게 말씀해달라고. 네네네.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야말로 그 한 방향 정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예. 또 메시지도 정리돼야 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렵다고 하지만 민주당도 새로운 혁신을 가지 않으면 사실은 위태롭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위기죠. 뭐. 예, 맞아요. 내용적인 면에서 그냥 하루 먹는 그런 어떤 네. 그 말하는 대표의 모양새보다는 정말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실제로 민주적 정당의 그 운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핵심적으로 당의 정책적 이념에 맞는 법안 이렇게 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법안 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만약 국회의원 된다면 법안 발의 제한법을 내고 싶거든요. 사실은 맞는 네, 말씀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조정 내용적인 필요합니다. 혐의에서의 예. 정당 정치 발전을 고민하는 어떤 예. 여당의 어떤 운영 그걸 좀 할 수 있는 분은 바쁜 게 아유,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을 하시겠으면 예.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 그대로 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박범계 의원만 오늘 띄워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느 후보든지 저희 뉴스와이드 찾아주시면 반갑게 환영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하시고 듣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MBN 뉴스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예. 혁신의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박범계 민주당 당대표로서 출마 선언한 이후에 가장 솔직하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 돌풍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모시면서는 날도 좀 꾸물꾸물하고 한옥이 생각이 났어요. 한옥. 한옥이요? 어릴 적에 한옥 사시면 뭐 대청마루에 바람이 이렇게 문 열어가면 다 통하잖아요. 한여름에 얼마나 장맛비 내릴 때 네. 부침개 꺼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따로따로 모이고 이러지 말고 그냥 활짝 열어놓는 한옥 같은 정당. 네. 그런 대표를 꿈꾸셨으면 하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진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